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14년 5월 11일 저번 영상에서 제가 CAT 2급 1교시 문제 풀이를 다 완료를 했죠. 항상 이제 이 CAT 2급 문제 풀고 나면 이제 ATC 1급 연습을 한다는 거를 핑계로 이 CAT 2급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이제 이 형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죠. 제가 지금 주말에 이제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으니까 퇴근하고 지금 간간히 찍는 거라 좀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찍을 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영상이 제가 한 번에 올릴 때 CAT 2급 끝나면 끝나는 대로 쭉 다 올리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루하루 끊겨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 지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제 영상 찍고 끝이 아니라 찍고 이제 뭐 편집 대단한 걸 하진 않지만 간단하게라도 편집하게 되면 이제 편집 시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 고려하면은 하루하루 올라가지 못하고 뭐 하루 건너서 올라가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 그렸고요. 이거 이제 형상에 대한 이제 기본 구성 설명 자체는 마찬가지로 제가 CAT 2급 처음 문제 풀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이제 상관없고, 솔직히 요번 거는 이걸 어떻게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제가 늘상 하던 게 CAT 2급 같은 경우는 CAT 2급 그렸던 걸 가지고 이제 걔를 이용을 해서 선면도가 다 그려진 상태에서 걔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했었는데, 이번 거는 좀 다르게 해볼까. 그냥 일반 CAT 1급 뭐 모델링 하는 것처럼 ATC 모델링 하는 것처럼 해볼까. 그렇게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는 뭐 CAT 1급 쪽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까지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제가 이거를 형상을 설명할 때 처음에 형상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파지고 거기서 어떻게 파지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원래 그 단계를 따라가 볼까? 그것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퇴근 후에 찍는 거라 이렇게 영상을 좀 길게 찍으면 저도 부담이 되니까 그러진 않고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삼면도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모형으로 돌아가서요. 하나 복사하겠죠, 카피.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하고, 치수는 다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지우겠죠. 늘상 하던 대로.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지울게요. 자, 치수 다 지웠고 중심선도 필요 없죠. 그냥 중심선도 지울게요. 중심선도 필요 없으니까 뭐 지워버리고, 이 상태면 이제 형상을 이제 어떻게 딸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아마 이렇게 딸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따고요. 정면도에서. 그 다음에 요거 따겠죠. 요렇게. 요거 따고, 요거 두 개 딸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딱 요거 두 개 따고, 나머지는 뭐 형상 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원기둥 중간에 들어가는 거 있는데, 이거 원기둥이 서클해서 원을 다시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살짝 나가거든요. 그럼 여기 또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있는 형상에서, 여기 있는 형상에서 라인으로 그냥 여기만 막아도, 솔직히 말하면 뭐 안 막아도 상관은 없는데, 한글이 들렸네요. 라인으로 여기만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제 요 형태만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3D를 만들기 위한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프로파일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준비해 볼까요? 요거는 바운더리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조인으로 하나를 이렇게 합쳐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럼 여기 형상은 이제 바운더리 쓰는 게 낫겠죠. 여기서 뭐 일부 형상들을 뭐 지워가지고 원하는 형상을 딴다든가 그러는 것보다는 BO 바운더리 써서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요렇게. 그러면 요 삼각형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바운더리 한 번 해가지고 요거 하나 따고 요거까지 요렇게. 그래서 지금 형상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네, 두 개를 딸 수 있습니다. 요거 하면 준비 끝났고, 솔직히 요거 되면은 이후 작업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한 가지 더 하자면 뭐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C33. 뭐 저는 이제 옆에 치수가 기입됐으니까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저건 어차피 나중에 이제 이 부분 못 따기 할 때 그냥 CHA 챔퍼 명령으로 못 따기를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물론 여기 이제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 선으로 이제 슬라이스 쳐도 되게 상관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못 따기 값을 기억하고 있으면 챔퍼 명령 쓰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제 3D로 돌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면도 우측 하단 딱 눌러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등각으로 이제 돌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3R 3D 로테이트죠. 3R 해서 요거다 잡고 자, 여기서 이제 0점으로 90도. 이제 일단 제가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위치를 어떻게 맞췄냐면,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잘못 찍었어요. 여기를 찍어야지. 바닥. 네. 아이고. 바닥. 네. 바닥을 맞춘 거예요. 제일 바닥을 맞췄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로테이트로 돌려줘야겠죠. 우측 면도는 이제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니까. 이렇게 돌려줄 겁니다. 돌려주고 이제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위치를 어떻게 맞췄냐? 요 지금 정면도가 이 우측 면도의 제일 끝쪽 하고 딱 위치가 맞게 이렇게 맞춘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돌출을 해주면 되겠죠. EXT 두 개를 따로 돌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꺼번에 돌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단면하고 2단면 요 두 개의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형태는 여기까지 돌출은 아니죠. 여기까지 돌출은 아니고 여기 이제 이 선의 요 끝점까지만 돌출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래놓고 요거 사선으로 잘라야 돼. 슬라이스 쳐야 되거든요. 사선으로 슬라이스를 칠 거니까 뭐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뭐 이 앞으로 더 튀어나가는 거를 신경 써서 이걸 따로 익스트루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앞쪽이 다 잘려 나갈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잘라줘야겠죠. 슬라이스 SL 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선으로 슬라이스를 해야 되니까 3점 슬라이스니까 엔터 한번 더 쳐줘야겠죠. 엔터 한번 더 치고 이 선을 이용을 해서 끝점 그리고 이쪽 방향 직교 켜진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잘라나갈 거다 딱 해주고 어디를 남길 거다 저 뒤쪽을 남길 거다 툭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VS 컨셉 보면 이제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이렇게 잘려나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영상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냥 돌출을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평면도 보시면 이 영상은 위에서 봤을 때, 요 위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전체가 날아가야 돼요. 다. 싹 다 날아가야 돼. 그렇죠? 그럼 이제 VS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은 이제 이 사선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사선이 안 그려져 있죠.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안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각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선을 따와야 되느냐. 근데 안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그려져 있진 않아요. 실제 이거를 2D 상태에서 평면도를 딱 보면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요거. 이게 연장돼서 쭉 가가지고 얘를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요 선이. 쭉 연장돼서 쭉 가서 잘라주면 돼요. 근데 그게 저 선이 우리가 이제 위에서 보니까 저렇게 2D적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2D가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럼 저 입체적으로 구성된 선으로 자르면 잘못 잘리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방향만 제가 어차피 이제 저것도 XY 평면에 그려진 사선이 아니기 때문에 3점 슬라이스로 쳐줘야 되거든요. 그럼 3점 슬라이스로 할 때 저 선을 가지고 잘라주는 방향은 제일 마지막에 뻗어주는 선, 그 선의 방향을 가지고 결정이 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잘라줄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SL. 이게 3점 슬라이스로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 내가 필요한 게 생각해보니까 요선이잖아요, 요선. 그쵸? 요선인데 이거 그냥 2점 슬라이스로 여기 찍으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지금 이건 내가 위에서 봐서 2D적으로 보이니까 저게 2D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2점 슬라이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게 높이 있고 이게 낮게 있어요. Z축 값이 다르죠. Z축의 값이 달라요. 얘가 더 위쪽에 있고 얘가 더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제 바닥면 기준으로 얘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가 Z축 값이 0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값이 아마 이제 도면에 나와 있는 그 높이만큼 Z축 값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2점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Z축 값이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를 찍으면 위에 있는 여기를 찍었지만 제로에 있는 여기를 찍은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와요. 2점 슬라이스는. 그러니까 얘는 3점 슬라이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 말대로 되는지는 한번 해보면 알겠죠. 자, 분명히 이제 여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찍는 점은 이렇게 하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지금 UCS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X고 이쪽이 Y인 상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입체적으로 있는 이 선을 2점 슬라이스로 찍으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점 슬라이스로 그냥 할게요. SL. 자, 얘를 잘라줄 거고 엔터. 자, 얘.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점이죠. 입체적으로 있는 점이에요. 얘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쪽을 남기겠습니다. 땅 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평면도로 돌려보면 그쵸. 2점 슬라이스만 해도 제가 원하는 대로 딱 이렇게 잘리죠. 그러니까 2점 슬라이스에서는 내가 어차피 Z축 값이 다른 점을 선택을 했다고 해도 Z축 값이 발현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제로화 돼버려요. 2점 슬라이스는. 무조건 UCS 상에 직각이 되게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Z축 값은 무조건 0으로 취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3점 슬라이스 할 필요도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요거는 맞았다. 이렇게 되면 이 두 형상은 이제 뭐 따로 해줄 필요 있나 그냥 합쳐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UNI 나머지 자를 것들은 합쳐진 채로 잘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UNI로 유니언으로 땅 선택해서 엔터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고 VS 컨셉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예, 문제는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요 사선으로 딱 잘려야 돼요. 합쳐준 이유가 어차피 이제 요 부분 이렇게 자르는 건 지금 여기 있는 형상이나 여기 삼각형을 이용해서 만든 형상이나 둘 다 잘려 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대각으로. 그렇죠? 이건 다 같이 잘라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자, SL 엔터. 자, 얘 선택하고 엔터 한 번. 그 다음에 이건 3점 슬라이스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선은 XY로 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 한 번 더 쳐서 3점 슬라이스로 바꿔주고 찍고 끝점 그 다음에 어느 방향? 요 방향으로 썰어줄 거다. 탁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어딜 남길 거다? 이쪽을 남길 거다. 탁.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쪽 형상도 그리고 이쪽 형상도 같이 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대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사선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이제 위에서 보면 이제 그게 이 사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모델링은 순서가 다르게 돼 있지만 이 모델링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모델링 있는 거 가지고 모델링 하면 제가 그 형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했던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모델링이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번 CAT 2급 문제는 뭐가 있었어요? 그릴 때 순서가 있었잖아요. 순서를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려줘야지 내가 치수를 가지고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면이 쳐지면서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경사부가 위쪽 평면에서 이렇게 사선이 나왔을 때 이 사선에서 옵셋이 돼가지고 이 사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모델링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 있는 형상 가지고 하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얘를 나중에 모델링을 했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이게 2D적으로 그릴 때는 그게 안 되는 문제였죠, 이 문제가.
원래는 이제 이쪽이 먼저 그려지고 얘를 이용해서 이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였다. 3D 쪽인 개념하고 얘하고 이제 순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고민을 했었어요. 그냥 저 순서에 맞게 제가 설명한 순서에 맞게 그냥 모델링을 진행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CAT 2급 예제에서 그 영상에서 거기서 확인을 하시고 이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줬죠.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이제 여기 못따기는 값이 저는 여기 써 있으니까 33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저거는 그냥 CHA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는 어느 모서리? 요 모서리. 여기 있는 요 모서리죠, 요 모서리. 요 모서리 딱 선택하면은 파랗게 좀 진하게 하이라이트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표면 선택 옵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얘가 선택돼. 요 윗면이 선택돼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못따기를 할 때 이 면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 중에 하나를 못따기 할 거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따기 하고자 하는 건 이 모서리잖아요. 이 모서리를 내가 선택을 했는데 왜 이 면이 나오느냐. 이 모서리를 포함하는 면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면이 있고 이 면이 있어요. 두 면. 그렇죠? 두 면이 있으니까 그 두 면 중에 어떤 면을 기준으로 못따기를 할 거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못따기가 C33 하면 33, 33.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길이가 33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길이가 33 짧아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걸 하니까 얘가 선택되든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뭐가 있어요? 이쪽 길이가 다를 거예요. 이쪽은 33이고 이쪽은 15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값을 얘를 입력하면 이쪽 면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첫 번째 값을 얘를 입력하면 이쪽 면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모서리를 선택하면은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거를 이제 정해주는 게 있고 간혹 가다가는 저거 면을 선택해야 되는 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33 못따기를 여기도 해주는데 동시에 여기도 해줘야 돼. 만약에 내가 요렇게 못따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 면이 선택돼야 돼요. 왜냐면 이 모서리는 이 면이 가지는 모서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똑같은 못따기 값으로 못따기를 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이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면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여긴 못따기가 안 돼요. 요런 특성도 있다. 그래서 3차원에서의 못따기는 좀 복잡하게 발현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면이라는 걸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면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에다가 못따기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굳이 요 모서리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표면을 선택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확인, 오케이, 그냥 엔터 치면 오케이죠. 오케이를 하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요 면이 승인이 되는 거고 아닌데 나 이 면이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다음 이거를 이제 N이죠. 옵션으로 N이니까 N을 입력하면 이 면으로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확인을 눌러주면 저면이 승인이 되는 거고 이런 개념들은 예전에 못하게 설명할 때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간만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라는 거고. 어쨌든 저는 저면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 면이 선택되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엔터 쳐서 확인 넘어가고 33 여기서 입력하면 되죠. 33. 자, 두 번째 것도 33 해서 엔터. 그 다음에 요 모서리 다시 한번 선택해줘야 됩니다. 요 모서리다 라고 선택을 해주고 엔터 쳐주면 이제 이렇게 못따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 이쪽 못따기가 들어갔고요. 이제 남은 거 두 가지예요. 여기 이제 안쪽에 요거 파진 거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요거 원기둥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저거 두 가지 해주면 되는데 요거 파진 거는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고 작업하면 도저히 작업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VS 2D YFP로 돌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 어차피 여기 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저 그냥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EXT 바로 이 선을 돌출을 해가지고 지금 방향이 이쪽으로 나오죠. 그냥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이거를 완전히 지나서 요 점을 지나서 여기 딱 맞추셔도 상관없고 이 점을 지나서 그냥 길게 뽑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익스트루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파는 거니까 이쪽 방향 쭉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까지만 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빼다 보니까 위치가 좀 안 맞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서브트랙트를 해버리면 SU를 해버리면 파지지 말아야 될 때까지 파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줘야 되느냐? 얘를 쪼개줘야죠. 어떻게? 요 위치에서. 이거는 그냥 2점 슬라이스로 쪼개시면 돼요. 어차피 저 위치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슬라이스 SL.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끝점. 요 끝점. 뭐 요 위점 잡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자, 이쪽 방향으로 툭 해가지고 어딜 남길 거다? 여길 남길 거다. 그러면 VS 컨셉 보시면 저 정도가 겹쳐요. 저 정도 겹치고 이 상태에서 SU 서브트랙트 얘에서 엔터 얘를 빼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퍼진다. 그러면서 이제 위쪽에서 보면 여기가 다 잘려 나가는 거죠. 나가고 제가 이제 늘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 요거 요 사선 그리는데 꼭 요 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늘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형상 기준으로 이해를 하는 거니까 우리 투상을 하는 거니까 원래 제대로 이해가 되려면 저 점 위치가 안 나오더라도 우선 이렇게 구성된 거니까 이 선과 이 선의 위치가 나온 시점에서 이거는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저 대각은. 그렇죠? 원리 자체가 저렇게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만큼을 SU를 SU 얘에서 엔터 얘를 이만큼을 파내면 자연스럽게 이제 요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 강사님들이 수업하는 방식에서 이제 많이 이제 불만을 갖는 것들은 어떤 형상을 이해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포인트가 나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저 포인트를 찾으려고 자꾸 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베껴 그리는 식이다라는 거에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냐면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 도면을 그릴 때 도움이 되는 방식이냐라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험을 보기 위한 요령으로서만 존재를 하는 거지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익힌 기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일부 강사님들이 그렇게 익혀놓고 나중에 숙달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은 몇 년이 지난 자기가 캐드로 그것도 심지어 학생들 상태로 강의를 하고 있는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여전히 투상들을 못하고 계셔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보세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면 어느 포인트를 못 찾아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애당초 베껴 그리는 것밖에 안 했고 베껴 그리는 실력에서 더 이상 실력이 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강사님들은. 투상을 애당초 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강사님들이 핑계를 대는데 투상을 안 해도 투상을 나중에 익숙해지면 할 수 있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진 않아. 있긴 있어요. 저도 실제로 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투상이 되는 것도 본 적이 있었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투상이 되는 애들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천재성을 띠고 있는 애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그냥 아무 투상을 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도면 그리는 거 따라 그리다 보니까 자동스럽게 투상이 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학원을 안 가요. 유튜브도 안 봐요. 그냥 이거 그냥 대충 공부해가지고 대충 감잡고 막 따라서 도면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돼요. 그 정도의 터득이 되는 애들은 애당초 학원을 안 간다니까요. 유튜브도 안 보고. 그냥 애당초 거기에 그 천재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거기에 약간 특화된 그 빨리 습득하는 그 공간 지각 능력이 빨리 습득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뭘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거의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찾아간 순간 내가 그런 천재적인 뭔가를 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요 CAT 2급 과정을 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앞에서 시험 요령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모델링 하는 거 하나하나 아니면은 도면 그리는 거 하나하나 일일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그런 천재성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천재성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 천재성 계신 분들은 그렇게 뭐 강좌를 많이 찾아서 보지도 않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뭐 도면 몇 개 베껴 그리더니 바로 저런 걸 파악해버렸다. 별 노력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강좌를 보질 않아요. 제가 샘플로 말씀을 드렸던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는 그런 사람은 나올 일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그걸 이제 강사님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건 잘못했다라는 거죠. 투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더라도 본인이나 투상을 똑바로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아 내가 그렇구나. 네가 넌 투상하니까 강사님은 투상하니까 그런 말 할 만하지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거의 그런 말 하는 강사들 보면은 CAT 2급 문제 좀 어렵게 나오면은 자기도 어느 위치인지 못 찾아가지고 사각형으로 돌리고 온갖 생 난리를 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도면을 그려가지고 투상이 되는 경지에 올랐다, 자연스럽게 올랐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절대 찾지 않아요. 왜냐면 도면 딱 보는 순간, 여긴 여기서 따와야지 그걸 알아요. 바로 알아요. 바로 캐치해요. 굳이 사각형 돌리고 뭐, 그거 찾고 뭐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단계를 밟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 그리고 만나는 점이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모서리 생겼으니까 보냅니다 이렇게 딱 보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는 그 단계를 이해시켜야 되니까. 저 도면 그릴 때는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래요. 바로 그냥 선면도 딱 보면은 바로 저 점하고 저 선 그게 바로 느껴져요. 투상이 완벽하게 완성된 사람들. 제가 이제 그런 단계까지 학생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이런 것들 뭐 이 선과 이 선 다 있으면 이면과 이면 그게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각각 그 선이 이면이잖아요. 이면 지금 하얗게 하이라이트 때 이면 그렇죠? 이면하고 또 하나의 면이 요 위에 있는 이면이잖아요. 이면인데 이거를 이제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이제 이 선하고 이 선만 보이는데 이걸 선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식을 해요? 이 면과 그 선을 봤을 때 이 면이 만났으니까 이 모서리가 있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생각이 되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되느냐. 최소한 이제 이 도면하고 요 수치들을 봤을 때 이렇게 머릿속에 요 수치들을 점차적으로 분석해가는 단계에서 머릿속에 이렇게 입체가 그려질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 거기까지는 가야 돼. 제가 말한 대로 이제 학생 단계, 자격증 시험 보러 가는 단계에서 그냥 딱 보고 딱딱 어디가 어디 이렇게까지는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조금 더 연습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바로 캐치되는 단계까지는. 하지만 여기 있는 형상에 작동되어 있는 형태와 여기 있는 수치수들을 분석하면서 조금씩 그려나가면서 입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머릿속에 3D로 그려지는 정도까지는 최소한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돼 있어야 돼. 그거를 유의하셔라. 요번 ATC는 사설이 길죠. 저번에 CAT 2급 요거 문제 풀 때도 사설이 되게 길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번 점점 말이 많아져요.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강사님들 학원에 계신 강사님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학원에 있는 강사님들이 엉터리가 더 많아져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 엉터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학원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많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제 남은 거 원기둥 하나죠. 저거 하고 마무리 칩시다. 저도 빨리 자야죠. VS 2D 와이어프레임. 이거 이제 여기 위치 맞춰서 갖다 놔야 되는데 위치 맞추는 건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무브 해가지고 얘 선택을 하고 요거 잡으면 위치 맞추기가 나쁘냐? 아니요 상관없어요. 요거
여기 끝점 잡으면 어디 찍어주시면 되면 요 끝점 잡아주시면 돼요. 위치 맞춰지고요. 이제 요거 말고도 위치 잡을 수 있는 데가 무브.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바닥. 제일 바닥에는 이쪽 끝점. 뭐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제 EXT 돌출해가지고 어디까지? 아이고 EXT 돌출해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 되겠죠. 딱. 파진 거 제일 상면까지 올라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UNI로 하나를 합쳐주시면 돼요. 유니온으로 하나를 합쳐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빠진 거 없이 다 됐죠. 못따기도 됐고 경사 칠 것도 다 쳤고 쓸데없는 선들 이제 지우고 이제 형상 한번 살펴보고 끝내면 되겠네요. 잘 수 있겠다. 오늘은 어제가 이제 저번 영상 찍었을 때보다 일찍 잘 수 있겠다. 뭐 저번 영상 찍은 게 어제긴 하지만 네, 어제보다 잘 수 있겠다. 이런 형태고 VS 어제 치수기입인데 1시간 떠들었죠? 1시간 넘게 이렇게 생겼다. 이거다. 얘를 이제 선택하고 하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네. 선택하고 하면 요 기즈모가 나와가지고 물론 저거 끌 수도 있는데 뭐 저거 끄고 자시고까지는 귀찮아서 이렇게 생긴 거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그린 형태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저 2D 도면만 보고 상상했던 것과 같냐 뭐 그런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